자,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렇게 나와 있어. 원소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우주는 제일 많은 게 뭐야?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는 수소와 헬륨 이렇게 돼 있거든. 맞죠? 거기 봐봐. 수소 74, 헬륨은 24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구 전체로는 가장 많은 게 뭘로 돼 있냐면 뭘로 돼 있어요? 철, 산소, 유소, 마그네슘 이렇게 나와 있니? 자, 요런 원소들이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들이야.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생명체.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런 순서대로 우주하고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질량비가 구성돼 있어. 자, 그러면 이 중에 자, 첫 번째 우주를 구성하는 자, 언제 생긴 거야? 대부분이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자, 빅뱅 과정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잖아. 그치? 그리고 두 번째,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보면은 별이 탄생한 후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별이 탄생한 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이 된 원소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밖에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별의 탄생을 배울 거예요. 자, 별의 탄생 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 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우주에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중력으로 인해서 자,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중심 온도가 올라가. 자,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시별이 생성이 돼요. 자,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큰 곳에서 자, 원시별이 생성이 되고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
자, 중력 수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심 온도가 상승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시별이 먼저 만들어져.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별의 탄생이 일어나요.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별이냐면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이제부터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주계열성의 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별이 탄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의 탄생 과정은 성운의 중력 수축, 그 다음에 원시별 생성, 그리고 원시별의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런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배우면 되겠지. 자,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기간이에요. 별이 진화를 하거든, 별도. 근데 이 별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기간이 주계열성에서 머무르는 거야. 그리고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뭐냐면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바로 주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원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 때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해요. 자, 질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질량 결손은 또 뭘로 변하냐면 자,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량을 따져보면은 있지 4개 수소가 하나의 헬륨보다 질량이 더 커. 자,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4개 수소 원자핵이 헬륨으로 변할 때. 그치? 맞아?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하나의 헬륨으로 변할 때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이걸 알아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 별의 질량이 감소해요. 자, 왜 별의 질량이 감소하느냐면 자, 수소 핵융합에 의해 질량 결손이 계속 발생하는 거야. 질량 결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자, 주계열성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별의 질량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크기는 있지?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이거를 우리가 주계열성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축하려는 중력의 크기와 팽창하려는 압력의 크기가 같으니까 크기가 일정하겠지. 그치? 자, 팽창하려는 힘이 크면은 별의 크기는 커질 테고 수축하려는 중력이 더 크면은 크기는 감소할 거야.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별도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니? 재원아 어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여기까지? 그리고 자, 예원아 처음에 배울 때 있지? 자, 무조건 연습장에 쓰면서 외워야지라고 생각하고 연습장에다 쓰면서 외워야 돼. 그냥 눈으로 공부하는 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진화를 볼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오른쪽을 지우고. 자, 네 번째.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진화예요. 자, 이 주계열성 이후에 별의 진화에서 자, 그 밖의 원소들이 생성이 돼요. 자, 그 밖의 원소들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과정으로 알아둬야 돼. 자, 첫 번째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진화예요. 자, 요 별의 진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을 거쳐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 백색 외성이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쭉 배워보면 돼. 자,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변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중심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자 끝나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다 연료로 소모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종결됐으니까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중심에 헬륨이 많아지거든.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서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서, 자, 중력 수축하면서 크기가 작아지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소 핵융합이 끝났으니까 헬륨 핵융합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자, 헬륨 핵융합 반응으로 산소까지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된 다음에, 자, 중심 에너지가 자, 바깥으로 별 밖으로 전달이 돼. 자, 별 밖으로 전달돼요. 바깥층에서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별이 바깥에서 매우 팽창을 해. 별이 팽창하며 뭐가 만들어지냐면 적색 거성이 만들어진다야. 자, 이게 바로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 외성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는 자, 별 바깥 대기가 쉽게 얘기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자, 폭발하여 우주로 흩어져요. 자, 이 우주로 흩어지는 게 마치 반지 모양으로 마치 반지 모양의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 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심은 더욱 수축하여
자, 온도는 매우 높고 크기가 매우 작은 백색 외성이 된다야.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백색 외성에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색 외성 이후에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서서히 식어가요. 자, 이게 백색 외성으로 별의 생명이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있지. 중심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형태로 중심이 이루어져요. 자, 여기에 C나 O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헬륨층, 그 다음에는 수소층. 자, 요게 별의 단면을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질량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해됐니? 네, 이게 바로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에서는 중심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져? 예원아? 산소하고 탄소까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 두 번째,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경우 약 10배 이상이라고 불러요. 태양정 질량의 10배 이상.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별이 진화하냐면 주계열성에서 초거성, 그 다음 초신성 폭발, 그 다음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 돼요. 자, 이렇게 진화를 하는 게 바로 태양 질량의 약 10배 이상의 별들이야. 자, 그러면 자, 얘네들도 첫 번째 주계열성에서 자,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는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중심은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종결되고 중력 수축으로 자,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헬륨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종결되면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자, 중심 온도가 또 상승을 해. 자, 이렇게 상승하여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심에는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지는지가 중요해. 여기서는 중심에는 철, 원자, 핵까지 만들어져요. 자, 철, 원자, 핵까지 만들어지면서 중심 에너지는 별 대기로 전달이 돼. 자, 대기에서도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별이 매우 크게 팽창을 해요. 그래서 초거성이 된다야. 자, 이렇게 초거성까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초거성에서 초신성 폭발, 그 다음에 중성자별 블랙홀.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중심 원자의 중심에 철 원자 핵이 형성된 후 자, 중력에 의해서 대기가 수축을 해요. 자, 이 별의 대기가 수축하다 중심과 충돌하는 거야. 자, 충돌하여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요. 자, 이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알아야지. 자, 별의 내부에서는 철까지 만들어지는 거겠지. 그치? 철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초신성 폭발 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거고. 자, 초신성 폭발 때 우주로 흩어진 기체는 또 다른 별의 생성 물질이 돼요.
자, 이렇게 겉에 기체들은 폭발을 했고, 자, 중심은 더욱 중력 수축하여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다. 자, 이게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들의 진화 과정이야. 자, 그러면 이 별들은 또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면, 자, 가장 가운데 철이 있어요. 자, 철이 있고 그 다음에 규소나 황이 있어. 그 다음에 자, 산소, 네온, 마그네슘. 산소나 네온이나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 층에는 탄소나 산소가 있고, 그 다음 가장 바깥에는 수소층으로 있어. 자, 예원아, 여기 봐봐. 중심에 철이 있지. 아까는 중심에 탄소나 산소까지 있었죠. 맞니? 여기에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요게 헬륨이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수소. 자, 이렇게 별의 내부가 매우 다양한 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자, 27페이지 맨 밑에 그림 한번 봐봐. 27페이지 그림에 자, 행성상 성운하고 초신성 폭발 그림이 나와 있지? 그거 두 개 반드시 그림으로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그 두 개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밖의 원소들이 이런 과정으로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수소와 헬륨은 빅뱅 때 만들어진 원소들이었고, 그 다음에 자, 별의 내부에서는 헬륨부터 탄소, 산소까지는 태양 정도의 별, 그 다음에 중심에 철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에서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만들어진 원소들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예원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소는 누굴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소는 누구? 수소잖아. 왜냐면 수소와 헬륨은 빅뱅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지. 근데 주계열성은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헬륨도 별의 내부에서도 만들어지잖아. 빅뱅 과정에서도 만들어졌지만.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별의 진화 과정과 원소의 생성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니? 자, 그럼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자, 이제 태양계에서 지구 형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선 태양계 형성 과정을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태양계 형성.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이 있어요. 자,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태양계는 있지 약 50억 년 전에 자 태양계 행성이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만들어져요.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형성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과정을 볼 거야.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맨 처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태양계 성운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태양계 성운의 형성은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초신성 폭발은 또 다른 별을 만드는 물질로 사용된다 그랬죠. 그치? 그래서 어느 초신성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자, 안정한 상태에 있던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불균일해지고 이에 따라 밀도가 큰 부분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며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밀도가 큰 성운들의 중력으로 회전력이 생기며 성운이 모여 자 태양계 성운이 형성되는 거야. 자 태양계 성운이 먼저 형성이 되면 자 이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원시 태양과 원반이 만들어져요. 자 태양계 성운의 중력 수축으로 원시 태양과 자 끌려 들어가면서 원반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자 이제 고리와 미행성체가 이제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리와 미행성체 형성이 돼요. 자 여러 물질이 중력에 의해 끌려 들어가며 회전하게 되고 자 원반에 물질들이 이제 자꾸 충돌에 의해서 합쳐져요. 그래서 아직은 행성이 아니야. 그걸 미행성체라고 불러. 자, 그래서 고리하고 미행성체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원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이야. 자, 그래서 자, 중심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원시 태양으로 발전을 해요. 자,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여 커지겠죠. 이것들이 행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원시 태양계로부터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요거를 또 비교해보자. 자, 예원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나왔지? 그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구형 행성은 어떤 것들이 있지? 수, 금, 지, 화 이렇게 되는 거야. 수, 금, 지, 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 지구형 행성은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거리가 가까워. 자, 거리가 가까우니까 온도는 높을까, 낮을까? 온도가 높겠지?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이 돼. 자, 녹는 점이 높은 물질로 구성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철이라든지 또는 규소라든지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자, 그래서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크겠지. 요게 바로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성형 행성. 목, 토, 천왕성, 해왕성까지. 목토, 천해,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태양과 거리가 멀지. 자, 태양과 거리가 머니까 녹는 점이 낮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소, 헬륨, 메테인 등등등 이런 걸로 되어 있어. 자, 그리고 얘는 가벼운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크기는 크고 밀도가 작아요. 자, 요게 바로 또 목성 행성의 특징이야. 자, 그러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우리 차이점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서 자, 질량은 지구형은 작다, 목성형은 크다. 그리고 밀도는 지구형은 크다. 그 다음에 목성형은 작다. 그리고 반지름은 지구형은 작다. 목성형은 크다. 자, 그 다음에 자, 골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형은 없다. 목성형에는 있다. 그리고 자, 또 위성수는 여기는 적거나 없다. 목성형에는 많다. 자, 그리고 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암석이 없지요. 대부분 목성형 행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됐어요? 네. 자, 이제 지구의 형성과 생명체 탄생을 한번 보자. 자, 지구의 형성되는 과정을 배우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미행성 충돌이라고 알아두면 되겠네. 자, 미행성들이 마구 충돌해서 자꾸 합쳐져. 자, 미행성이 충돌하면서 합쳐지잖아. 그러면 질량은 커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상승을 해요. 자, 온도가 매우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때 자, 원시 대기에는 자, 어떤 게 있었냐면 질소,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원시 대기로 존재했었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그마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지구 전체가 하나의 액체 상태로 존재했을 때를 마그마의 바다라고 불러. 자, 그러면 마그마의 바다가 될 때 왜 그랬냐면은 미행성 충돌이 엄청 많았어요. 자, 미행성 충돌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합쳐지니까 질량은 커지고 역시 온도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원시 대기는
자, 똑같았어.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외운 거는 그대로 외우면 돼. 질소,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이산화탄소. 자, 이렇게 있었거든. 자, 마그마의 바다는 전체가 하나의 액체 상태라 그랬지. 그치? 지구 전체가 액체야. 이랬을 때 세 번째 층의 분리가 일어나요. 자, 전체가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자, 밀도가 큰 철이나 니켈 등은 가라앉아 핵을 구성했어. 자, 그리고 밀도가 작은 규산염 광물은 떠서 멘트를 구성을 하게 돼요. 자,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는 전체가 액체 상태니까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거는 떠오르면서 이렇게 물질에 이동이 발생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물질에 이동이 발생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시 지각이 형성이 돼요. 자, 원시 지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면은 이제 비행성 충돌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온도가 하강을 해. 자, 온도가 하강했으니까 지구의 겉부분은 이제 냉각되니? 자, 지구 겉부분이 냉각되어 원시 지각을 형성을 하는 거야. 자, 원시 지각이 형성됐을 때 이때도 원시 대기는 자, 똑같아요. 뭐냐면은 질소, 수소, 암모니아, 메테인,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이 똑같아. 지금 대기는 변하지 않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시 바다가 형성이 돼요. 자, 대기 중에 수증기는 냉각되어 비로 내려요. 자, 대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돼서 비로 막 내렸어. 그리고 나서 낮은 곳에 오여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리고 대기 중 수증기는 자, 매우 양이 줄어들지. 급감했다. 왜? 자, 비로 내렸기 때문이죠. 자, 비로 내렸기 때문에
원시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이제. 원시 바다가 만들어진 후, 원시 바다 생성 후에,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죠. CO2는 원시 바다에 녹아 또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고 대기 조성에 변화가 생겨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깊은 바다에서 자, 요거 번호를 지울까? 요거 번호 안 썼으니까. 자, 깊은 바다에서 왜 깊은 바다냐면 자외선 때문에 깊은 바다에서밖에 생명체가 탄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서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게 돼. 자, 그리고 광합성 생물의 광합성으로 자, 바닷속에 탄소 농도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대기로 방출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대기 중 산소는 오존층을 만들어. 자, 자외선을 차단해 주죠. 그래서 이제 생물이 육상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원시 지구부터 해서 지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지구에 살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야.